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연령 요건이 완화됩니다. 또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대상도 확대되는데요. 이 밖에도 2019년 달라진 세법, 지금 알아봅니다. 정부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소득 분배 개선, 일자리 창출 유지와 혁신 성장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에 중점을 두고 2019년 세법을 개정했는데요. 주요 개정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연령 요건이 완화됩니다. 올해부터는 전년도 총소득이 단독 가구의 경우 2천만 원, 홑버리 가구는 3천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재산 요건도 종전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이 1억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가구당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1억 4천만 원 이상 시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는 것으로 개정됐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30세 미만 단독 가구에게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단독 가구의 연령 요건이 폐지됐습니다. 이렇게 근로장려금의 소득, 재산, 연령 요건 완화와 함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는데요. 또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올해부터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된 것은 물론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해 소득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또 과표의 실가 반영률을 높여 실제 가치에 상응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실현하기 위해 종전 80%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해부터 85%로 인상됐는데요. 정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연 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높여 2022년까지 10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조정 대상 지역 내 신규 취득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배제하는 한편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가액 기준을 신설해 부동산 세제를 적정화했습니다. 또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되는데요. 아울러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복귀 후 1년간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가 세 공제됩니다. 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2,4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됐는데요.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한도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밖에도 2008년 이전 등록한 노후, 승용, 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 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올해 1년간 개별 소비세 70%가 감면되는 한편 납부 불성실 가산세와 가산금도 인하됩니다. 이상 2019년 주요 개정세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편안한 납세, 공평한 과세로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연령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이 확대됐고 생계급여 수급자의 자녀장려금 신청도 허용됐습니다. 부동산 세제 적정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상됐고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또 일자리를 유지하고 창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청년 정규직을 고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공제금액 100만 원이 추가 공제되며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복귀 후 1년간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가 세액 공제됩니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과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으로 상향되고 연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 한도도 1,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